안녕하십니까. 겨울철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낚시로 빙어 피라미 낚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빙어 피라미 낚시는 결빙이 된 이 겨울서부터 이른 봄에 또 해동이 되는 이른 봄까지 가장 잘 되는 낚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과 즐기는 낚시로 아주 잔재미를 듬뿍 선사하는 그런 낚시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빙어 피라미 낚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겨울철에 얼음 구멍을 뚫어놓고서 하는 그 낚시는 아주 그 장비가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와 같은 견지대로 이렇게 만든 이런 낚시가 있고, 그 다음에 얼음용 릴대라고 아주 가늘고 이렇게 짧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릴이 아주 그 소형 릴이 이렇게 달린 이 얼음용 릴대가 있습니다. 긴 대를 가지고 하는 이 붕어 얼음 낚시에서는 붕어 경계심을 피하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긴 대를 가지고 얼음 구멍을 뚫어놓고 하는데 반해서 이 떡밥에 여기 들깨뭇가루 이런 것에 유인이 잘 되는 이 피라미나 빙어의 습성상 크게 경계심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짧은 낚싯대로 아주 바로 앞에서 즐길 수 있는 낚시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준비를 하실 이 준비물은 떡밥이 있겠고, 그러니까 들깨뭇가루와 떡밥, 그 다음에 구더기통. 자, 여러분들이 구더기통 하면은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갖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요. 다 이 구더기는 이 기른 양식 구더기라 그렇게 거부감을 사실 안 가지셔도 됩니다. 냄새가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얼음 낚시용 릴과 견지대 또 찌 이런 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꼭 있습니다. 이 끈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끈을 준비를 하셔야만 얼음 구멍을 뚫을 수가 있지, 다른 걸로는 얼음 구멍을 뚫을 수가 참 없습니다. 아주 굉장히 얼음이 두꺼울수록 이 끈이 큰 아주 역할을 하고, 또 장소를 옮기고 그럴 적에도 저 끈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취사도구와 이런 보온병 이런 것이 또 이 난로 같은 거, 야외용 난로 같은 것이 꼭 이 지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채비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자, 여기에 지금 그림 보는 바와 같이 아주 이건 완전히 가지바늘 채비입니다. 이렇게 돼서 가지바늘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밑에 봉돌,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고정찌로 해도 되고, 고정찌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여기에 이 찌고무가 지금 이렇게 끼워져 있으면 이 찌고무에 찌를 여기 찌 날라리가 있어가지고 이와 같은 찌를 여기에다 이렇게 꼽는 방법이 이게 고정찌 방법입니다. 자, 이게 고정찌 방법인데, 유동찌 방법은 떡붕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이 유동찌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유동찌는 자, 줄이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 이 찌 스토퍼라고
고무가 여기에 고정되는 고무가 이렇게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G스토퍼. 자, 이 낚시점에서 이 G스토퍼는 살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끼울 수 있게끔 그렇게 다 돼가지고 포장이 돼서 팔립니다. 자, 여기에 이 G가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 고리를 이 사이에다가 이 줄을 관통을 시켜가지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 또 구슬이 양쪽에 구슬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여기에 다 걸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것이 수심에 따라서 여기에 부력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걸리는 이런 그 유동채비. 자, 이런 유동채비와 고정채비 두 가지 방법으로 찌를 달게 되는데 초심자들은 저는 이 고정찌 채비를 권하고 싶어요. 일단 하기가 편하고 입질을 알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정찌 채비를 하더라도 뭐 별로 조과가 이거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낚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가지바늘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여기 이제 그 목줄 원줄과 가지바늘을 연결하는 여기 이제 도래가 있고, 이 가지바늘 채비를 우리가 직접 만들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것도 좀 까다롭고, 그런데 이거를 직접 이제 사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해서 사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간격이 한 7, 8cm 정도가 되는 그런 제품이 좋겠습니다. 7, 8cm 정도 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가지줄의 이 호수가 요 가지 목줄의 이 호수가 1호 미만입니다. 아주 굉장히 가는 줄이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아주 가늘다 보니까 이것도 아주 그렇게 예민한 그런 아주 가는 줄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요즘에 여러분들이 도깨비 채비라고, 뭐 일명 도깨비 채비라는 어떤 그런 이 피라미 빙어 낚는 그런 채비를 낚시점에서 파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 도깨비 채비의 저것이 도깨비 채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자, 이런 곳에 여기에 망주머니가 달려 있어서 이것이 이제 추 역할도 하고, 밑에 여기에다가 떡밥 내지는 떡밥과 구더기를 같이 섞은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물속에다 넣어주면은 이것이 이제 뿌려지고, 이게 물에 들어갈 때서부터 이렇게 떡밥이 물속에 흩어지다 보니까 집어가 굉장히 잘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 달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달려져 있어 가지고 위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떡밥이 떨어지고, 이것을 먹기 위해서 몰려든 이 피라미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숫자의 피라미와 빙어가 몰려듭니다. 자, 그리고 이 피라미와 빙어는 바닥에서 노는 붕어들과는 습성이 완전히 틀려서, 자, 이 붕어는 지금 여기가 수심이 예를 들어서 한 4m 정도나 5m 정도 된다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우리 붕어들은, 자, 이 밑에 이렇게 여기가 설령 붕어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바닥에서 놀지, 이놈들처럼 이렇게 떠서 다니질 않습니다. 대부분 이 피라미하고 빙어들은 수심이 여기가 좀 깊은 수심에, 여기 소양호 같은 그런 깊은 춘천호라든지 이렇게 깊은 곳이라 하더라도, 자, 이 수심을 대략 한 2.5m 내외로 2m에서 2.5m 내외로 이렇게 수심을 찌 수심을 그 정도로 맞춰 가지고 하시는 것이 다발적인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것을 바닥에 가라앉혔었을 때는 입질을 그렇게 많이 못 받습니다. 얘들 습성이 물 위에서 떠서 노는 그런 습성을 가졌기 때문이죠. 네, 이번에는 그 채비에 미끼를 끼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가짓바늘 채비에 가짓바늘 채비가 이와 같이 가짓바늘 채비가 있고 여기 추가 달리고 또 여기에 또 바늘 하나가 또 이렇게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짓바늘 채비. 자, 도깨비 바늘 채비라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도깨비 바늘 채비는 더 이게 많습니다. 이 바늘이 이와 같이 한 5개 이상씩 이렇게 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와 같이 그 밑밥 통이 달려가지고 자 이렇게 떨어지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고, 이건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쓰는 그런 가짓바늘 채비고, 자 그 다음에 두 바늘 채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찌맞춤 거죠. 여기는 이 봉돌이 있으면은 이 봉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력의 찌를 이렇게 찌가 한 이 정도 나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부력으로 해서 두 바늘 채비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구더기를 끼워줍니다. 구더기 주로 이 피람이나 빙어 낚시를 할 때는 살아있는 이 구더기를 끼워주는데, 이 구더기를 처음 구더기를 만지시는 분들은 비록 그 구더기에 대한 거부감을 뭐 좀 없이 거부감을 상쇄시키고 어쩔 수 없이 만지면서 그걸 낀다 하더라도 이것이 잘못 끼워져 가지고 구더기가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구더기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 구더기가 이런 형태로 여기에 바늘을 이런 형태로 이걸 꽂다 보면은 이거 그냥 당장에 터져 가지고 아주 이게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 흘러나오고 껍질만 남게 돼요. 이것은 미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더기를 살아있게끔 끼워야 됩니다. 이 살아있게 끼우려면은 자, 이 끝에 이 끝 가죽을, 이 거죽이죠. 이 끝 거죽을 자, 바늘로 아주 끝 가죽을 살짝 이 가죽을 표피를 살짝 끼워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주면은 내용물이 안 터지고 이 구더기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가지고 계속 꾸물꾸물거리죠. 바로 요와 같은 형태로 이 여기에다가 이걸 달아줍니다. 이 구더기를 살아있게끔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 채비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똑같이 구더기를 갖다가 달아줍니다. 그런데 이 도깨비 채비는 어떤 도깨비 채비는 여기에 또 이렇게 이 털바늘처럼 이렇게 여기에 또 달려져 있어가지고 이 자체를 미끼처럼 보이게 해서 일일이 미끼를 갈아 끼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이고 그냥 집어넣으면 계속 그 물고기가 무는 이 피라미들이 달려서 나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고안된 그런 채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여자분들이라든지 이런 그 구더기 미끼를 만지기 싫은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좀 환영을 받죠. 또 그 다음에는 떡밥을 달아줘도 됩니다. 이 떡밥은 좀 아주 조그맣게 해서 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달아줍니다. 두 바늘 떡밥 채비입니다.
대략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빙어와 피라미를 마리수로 낚을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찌 맞춤은 그 끝이 여기에서 보면은 요와 같이 먼저 찌 맞춤을 하셔가지고 찌가 한 그 두세 마디 정도 더 올라오도록 일반적으로 이렇게 찌가 한 마디만 올라오게 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런 그 도깨비 채비라든지 이런 거는 부력이 굉장히 좀 그 부력을 많이 감소시키니까 이 밑에 이런 찌통도 달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부력이 좀 높은 찌를 달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찌가 세 마디 이상 나오게 그렇게 찌 맞춤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찌의 길이는 한 30cm 내외가 좋겠습니다. 30cm 정도. 그리고 이제 입질이 그 빙어보다는 피라미가 또 좀 두텁고 굵기가 조금 굵기 때문에 입질이 빙어보다는 굉장히 좀 빠르게 들어오고 세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그 큰 대형댐을 가다 보면 또 대형댐 그 주변으로 그 대형댐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도로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도로 또 호수를 다 살펴볼 수가 있고 그런데요. 자, 이런 빙어와 피라미 포인트를 찾으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댐이 결빙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다 포인트가 아닙니다. 자, 이 대형 댐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댐이 제가 지금 그 뭐 대략 이렇게 지금 그리는데요. 이 댐이 여기는 제 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 사람이 여기서 서서 이 댐을 보노라면은 굉장히 넓죠. 넓은데 실은 이 댐이 요렇게 그 가지식으로 또 저기 산 사이로 이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자, 요런 식으로 가지식으로 이렇게 물길이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이거를 본류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쪽은 지류라고 합니다. 지류권. 이 지류권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런 데는 다 산인데 이 산 계곡에서 예전서부터 흘러드는 계곡물이 몰려들어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그 지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물이 흘러드는 이런데 이렇게 그 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드는 자, 물이 흘러드는 곳이 그 결빙이 여기가 된 이런 그 지류권 바로 이런 자리가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자리가 포인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댐에 이렇게 그 도로가 있으면은 이게 가령 이제 그 저기 저 8호라든지 이런 데입니다. 자, 8호 같은 데도 이렇게 그 이 댐 그 가장자리로 이렇게 도로가 쭉 이렇게 나 있는데 이렇게 그 타고 가다가 보면은 여기가 바로 본류고 여기는 지류구나라는 거를 그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내려서 포인트를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이런 곳이 얼음이 얼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런 그 대형댐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얼지 않은 곳도 물이 워낙 깊고 그러다 보니까 얼음이 얼지 않은 곳도 있는데요. 이런 데서 바로 이런 그 물이 흘러드는 바로 이런 그 초입 물이 흘러드는 바로 이런 초입에 포인트를 잡고 여기서 낚시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데서 자, 물이 흘러드는 곳에 그 초입입니다. 초입.
결빙이 됐었으면은 또 그런 곳에다가 이와 같이 끌로 구멍을 뚫고서 낚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빙어하고 피라미는 그 몸체는 좀 비슷한 것 같아도 이 습성이 조금 틀립니다. 습성도 틀리고 그 유형층도 조금 틀립니다. 빙어가 좀 그 물이 그 좀 그 더 약간 요 위에서 상층부에서 다니고 피라미가 그 조금 더 밑에서 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얼음 낚시가 특히나 더 잘 되는 것이 빙어가 얼음 낚시가 잘 되고 물 낚시에서는 이 빙어가 그렇게 잘 낚이질 않습니다. 이 얼음에서 잘 낚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없고 날씨가 맑은 날, 자 이것도 날씨를 탑니다. 이 빙어가 찬물에서 서식은 하지만 날씨를 탑니다. 바람이 없고 자 이렇게 해가 쨍 나고 맑은 날, 기온도 조금 높으면 더 좋겠죠. 이럴 때는 빙어들이 이 상층부로 이렇게 많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빙어들이 위로 떠서 이렇게 다니는 거를 특히 그 소양어 선착장 같은 데 가면은 많이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의 빙어들이 이렇게 물 위에 떠서 놉니다. 그런데 이 빙어들이 날씨가 음산하거나 춥고 아주 그 흐리고 이런 날은 밑으로 많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아 가지고 빙어들이 수심 좀 아래층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게 보이고, 날씨가 좋은 날은 이렇게 떠서 놉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날씨가 이렇게 안 좋고 그럴 때는 빙어의 유형층이 깊어지니까 이 찜이 수심도 조금 더 깊게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날씨가 맑아지면은 이 찜이 수심을 조금 높게 올리고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